역마살. 먼저 개념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동, 변화, 이직, 여행이고요. 실제 사주, 사례로 가겠습니다. 자, 병자일주. 병자일주의 월지가 인입니다. 자, 먼저 자에 해당하는 그룹은요? 예,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룹에서 인을 돌려서 만들면 신자진 그룹 인이 역마가 됩니다. 예, 충하는 글자, 역마. 그래서 자, 이분은 원국에서 월지가 역마죠. 그러면은 어떤 성향이다? 이 사람은 직업이 조금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실내에 있는 사람이다. 예,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보통 영업 쪽이 어떨까요? 좀 맞겠죠. 그리고 되게 좀 활동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월지가 역마인 거 또 그룹마다 다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 찾아볼까요? 역마가 될 수 있는 글자는 4글자에 한정돼 있죠. 인이니까 뭐 있겠어요? 인신, 사, 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역마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주를 보실 때는 각각의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빨리 할 때는요. 인신사회가 있으면 굳이 내 그룹의 역마가 아니라도 인신사회가 있으면 역마를 해석해버리면 거의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월지에 자오묘유가 있으면 장성으로 해석해버리고요. 또 여기가 진술충미 있으면 또 화계나 그걸 해석해버리면 돼요. 여기서 또 역마에서도 차이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타는 교통수단은 많죠. 인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은 보통 자동차가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사는 뭘까요? 혹시 사하고 관련 있는 거 육해공 중에서 어떤 거 있을까요? 사는 비행기. 뱀이 날아다닌대요. 뱀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갈 때 이렇게 막 날아서 간대요. 그래서 사는 비행기. 그래서 사주에 사가 있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나 안내원 가능성이 커요. 신은 기차인가요? 맞습니다. 신은 기차입니다. 해는 배고. 예. 요거는 배. 글자의 특징하고 연결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또 해도 사주를 풀 때 아주 적중률이 높답니다. 인신사회. 자동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 직업. 그죠? 요거는 기차를 좀 많이 타는 직업. 코레일 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직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사는 비행기, 해는 바다니까 배. 요렇게도 연결합니다. 인신사회.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해당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파견 기회 또는 이동하는 게 커리어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역마가 나의 용신 글자라면 이동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된다. 만약에 기신, 용신의 반대가 기신이죠? 나한테 안 좋은 글자에 해당하면은 이동하는 게 그렇게 나한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화개살 갑니다. 화개살 앞에서도 역시 화개살은 다른 때보다 좀 마음을 좀 더 쓰는 단계라고 했죠. 육체적인 활동보다. 그래서 요 화개살 운이 왔을 때는 요런 예술이나 내면 탐구, 또 철학 이쪽으로 좀 더 적성이 생기고요. 실제 사주에서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유일주, 사유축 그룹이죠. 그리고 월지가 자 축이다. 이랬을 때 사유축 그룹에서 자 사유축 그룹이면 또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자 진연월, 망장반, 영육, 화개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 화개라는 뜻은 요게 덮을 개거든요. 꽃 화자고 덮을 개예요. 즉 꽃같이 잘 나가던 세월을 조금 덮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수업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조용히 좀 듣고 마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자,
녹화하는 거 계속 할게요. 시켜야 되잖아요. 안 껐어요. 네. 자, 화개살. 내면 탐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자, 실제 사주 금방 정유일자 월지 봤습니다. 자, 요때 화개살의 특징.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던 사람도 화개살이 들어오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게 돼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림, 글쓰기 이런 거를 시작하는 또 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개사일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개사일주는 사유축 그룹이죠. 네. 사유축 그룹에서 화개살 뭐가 될까요? 사유축에서 화개살 쫙 돌리면 축이죠. 네, 요렇게 찾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쭉쭉쭉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는 실제 사례는 몇 개 한글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실제 원국을 이제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있어요. 사주를 뽑아봤더니 일간은 12 신살에서 일간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딱 연지가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인, 오, 해가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이게 4개에 대한 12 신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 신살 찾는 방법. 자, 먼저 연지를 기준으로 먼저 찾을게요.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찾으면 여기가 신자진 그룹이 되죠. 네. 찾으면 장성, 역마, 재, 망신살이 나와요. 요거는 오늘은 이거 못 찾으셔도 돼요. 장성살하고 역마하고 요거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아시면 되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요렇게 4개가 나왔더라는 거죠. 자, 그때 초년, 환경, 성향을 나타내는 연지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해서 4가지 기운이 작용을 하고요. 자, 그럼 연지가 자라는 장성살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지가 장성입니다. 연지니까 초년, 중년을 따졌을 때 초년의 기운을 말하고 있고요. 초년의 존재감 또는 리더십, 주도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사주의 주인공은 초년에 활약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초년에 좀 뭔가 활약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또 또래보다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장성이니까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좀 밀어붙이는 성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년에 장성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년 기운에 강한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월지로 가봅니다. 월지가 인신사의 역마죠. 월지가 역마니까 자, 요렇게 해석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이동, 변화, 전환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사, 전학 환경에서 이런 환경 변화가 잦았을 것이다 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활동성, 도전성, 외향성 또는 고향을 떠났을 가능성이 클까요? 고향에서 계속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클까요? 떠나면서. 네. 보통 월에 인신사에 있을 때는 고향을 떠난다. 그리고 만약에 월에 이게 있을 때는 고향을 떠나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당신은 고향을 떠나서 더 잘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일지가 오입니다. 오인데 제살이 있어요. 일지. 자, 제살은 아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거였죠. 제살. 자, 어떤 느낌이냐? 일지니까 배우자 궁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 성향이 제사 성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는 본인도 제사 성향이 있다고도 보고요. 아까 제살이 꾀돌이 성향이라 했죠. 좀 꾀가 많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그 부부 관계,
배우자하고 사이에서도 조금 편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재살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 배우자하고 경쟁, 긴장 이런 관계도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서도 이렇게 조금 재살의 기운이니까 감정 소모가 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죠. 자, 근데 열정적이고 매력적이다. 이건 아까 오가 좌오묘유 해서 재살도 되지만 좌오묘유는 도화의 기운도 됩니다. 그래서 도화적인 기운,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기질도 있었을 거다. 도화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십성으로는 재성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 돈, 관계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살이 있다 보니까 관계 현실 문제에서 편안하게만은 가지 않았을 거다. 재살이니까. 만약에 편안했을 거다는 거는 반환살이 있을 때는 어때요? 좀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요거는 조금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자, 시지로 갑니다. 이 사람은 시지가 망신이에요. 망신이니까 자, 시지는 말년의 생활도 되고요. 자식 국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 조금 감정적인 파동, 망신 있을 수가 있고요. 예민하고 애수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망신을 조금 나쁘게 보자면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좋게 보자면 표현력이 늘어나서 창작력도 좀 뛰어나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대에 서는 일이 많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강의할 일이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년은 망신이니까 감성 표현력은 좋지만 망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 구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거는 연지 기준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사주인데 이번에는 일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지 기준으로 보면 4개가 또 다 바뀌어요. 그 바뀌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기운이 4개가 생겨요. 똑같은 거를 역시 초년, 중년 해갖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연의 기준은 아까 자가 되고요. 일의 기준은 오거든요. 즉 신자진 그룹과 인호술 그룹이 2개가 다르겠죠. 그럴 때 사주를 잘 보는 요령은요, 요거하고 요거를 둘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제가 볼게요. 일단 이거는 또 이제 일지만 갖고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살은, 초년은 재살로 해석을 하고요. 중년은 또 이렇게, 초년 아까는 장성이었거든요. 처음이.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자지만 재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를 장성으로 본 거랑 재살 본 거랑 2개를 다 넣어버려요. 그럼 초년운은 뭐다? 장성살 운과 재살 운이 둘 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장성살은 아까 리더십도 있고 좋기만 한 거죠. 재살이 섞였으니까 뭐다?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이다. 요렇게요. 또는 거꾸로 재살 속에서, 그죠?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장성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남한테 눈에 띄는 거는 좋았을 수도 있다 해서 2개를 같이 넣는 거예요. 요게 아주 좀 좋은 해석법인 것 같아요. 2개를 같이 넣는 거. 자, 그럼 또 갈게요. 두 번째는 월지. 아까 월지는 역마였고요. 이번에는 지살이에요. 근데 얘 둘이는 성향이 어때요? 비슷하죠. 역마하고 지살이 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활동적인 일을 해야지 맞겠죠. 둘 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운이 2배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인 일을 해라. 밖으로 다니는 일을 하고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더 잘 될 그 사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또 설명을 거기에 막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일지. 오가 장성이고요. 아까 오는 뭐였냐면 재살이었거든요. 재살하고 장성 2개를 또 복합적인데 아까 연지도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초년과 중년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겠다. 그죠? 뭔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남의 눈에 띄고 좀 더 잘하는 게 있네. 요 2개는 플러스 되면서 좀 더 좋은 기운일 것 같습니다. 재살이지만 조금 결과가 있다.
또는 장성이지만 좀 조심조심 하면은 이 장성을 더 잘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아까 시지 마지막에서는 아까 하나는 망신이었고요. 이번에는 겁살이에요. 요거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죠. 망신살이니까 남 앞에 서서, 그죠?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겁살이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조금, 나가서 뭐 하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 앞에 망신 드러나는 건데, 겁살이니까 아주 아까 겁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좀 더 경쟁적으로 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치살하고 역마를 얘기할 때 네. 치살은 좀 작은 의미, 그러니까 국내에서 움직이고 또 역마는 외국에서 많은 움직임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살은 작은 기준, 역마는 큰 기준, 뭐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낸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우리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개를 같이 보고 범위적으로는 역마가 좀 더 큰 범위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임상을 해보면 역마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국내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역마가 왔다고 갑자기 외국으로 진출? 약간 이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역마는 제일 이용 많이 되는 게 이사 또는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사, 이직으로 이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좀 젊은 사람은 그죠?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진짜 나이가 좀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요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역마든 지살이든. 그리고 또 하나 차이를 또 말씀드릴까요? 좀 전에 하신 거에 하나를 좀 더 얹자면 얘가 조금 더 움직임이 큰 거 맞고요. 그러면 지살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야. 역마는 지방으로 발령, 외국으로 발령이 난다면 지살은 있으면서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요렇게도 응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역마는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지살은 주변 환경이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또 이렇게 또 차별을 해서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크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담자가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올해는 좀 이동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 우리는 이동수 그거 하나가 이사도 되고 이직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향을 요약하자면 아까 추진력과 리더십 또는 변화 이동, 요거는 이제 연, 월, 일시를 다 종합한 얘기입니다. 요런 성향의 원국에서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변화 이동 도전이 좀 많다. 직업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까 인하고 그게 지살 역마 다 있었죠. 직업을 한 가지만 가지고 쭉 갈 것 같아요. 직업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수성, 예수성, 직관력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글자 때문에 이게 나왔죠. 요거는 요거 아까 요거 어떤 예, 맞아요. 망신살. 그다음에 겁살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쟁을 시킬 때 정말 싫어하고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쟁을 시켰을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보통 기운이 어떤 거냐면 겁살 기운이고요. 또는 십성으로는 겁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을 좋아하고 즐긴답니다. 이렇게 해서요. 또는 요거를 아까 직업적인 특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아까 많이 움직이니까 그죠? 움직임이 많은 직업. 우리는 지금 사주 원국 하나도 안 본 거예요. 12신살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신살만 가지고 하면 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더 내담자한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원국으로도 분석하고 12운성으로도 분석하고 12신살로도 분석해서 확률이 높은 거를 권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원국에서는 이런 유형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그분은
정제된 사무직보다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좀 움직이는 분야가 더 잘 맞다. 이렇게. 그리고 연애, 결혼운 요것도 또 이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년운 또 제가 아까 설명을 미리 해드렸죠. 말년운에 연으로 본 거랑 일로 본 거랑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년이 좀 더 강한 사주. 앞에보다는 뒤에 갈수록 좀 더 강한 사주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결론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년에 아까 지살과 역마가 눈에 더 띄었죠. 그것도 또 월주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움직이고 도전하는 요 운이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망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쭉 훑어보셨고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신살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12신살은 말 그대로 신과 살입니다. 신은 우리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글자. 살은 우리 사주에서 좀 더 나쁘고 조금 힘든 영향을 주는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살하면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섞여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은 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되게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란 글자는 20, 30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살에 해당하는 글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살을 보지 마라, 안 봐도 된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진 게 많은데 아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나쁘지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사실은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좀 알아서 조심하면 되죠. 이걸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나 이런 거에서 이걸 덜 먹이면서 그죠? 올해 당신 구슬 안 하거나 부적 안 쓰면 당신 자식이 이렇게 다칠 수 있다? 겁박하는 것만 안 쓰면 저는 신살을 넣는 거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자평명리와 차이는 뭐냐면 자평명리에 이렇게 나와요. 자평명리에는 주로 청간과 지지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간과 지지의 동태만으로도 일간의 생각 제어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12신살 명리는 주로 지지의 동태를 쓰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자평명리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평명리학이 나오기 전에 12신살과 12운성이 있었다는 거는 눈치를 채시겠죠. 근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봐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좀 더 똑같은 게 중복이 될수록 그 기운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명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좋은데 12운성과 12신살에서 그걸 반대하는 기운이 들어오면요. 그 기운이 조금 에너지가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것도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는 사실은 12운성, 12신살만 가지고 사주 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되게 아주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못 들어보던 말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사주 명리만 하면은 다 듣던 말이잖아요. 근데 신살은 좀 신선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구나 하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데 급박 주지 않고 좋게만 이용하면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운명 예측을 할 때 신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육친만 봐서는 좋은 글자가 와 있더라도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저는요, 사주를 보러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제 사주 제대로 푸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주로만 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분이. 근데 그 이유가 이거는 괜찮았지만 12운성이나 12신살에서 안 좋은 기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우리는 만족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거 저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거 제대로 풀어주면 소문이 좀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운이 또 암시하는 신살의 기운이 안 좋으면 이게 신살이 만약에 안 좋은 신살이 들어왔을 때는 사주가 좋고
대운이 좋더라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운에 분명히 돈 벌었을 거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신살 12운성 요거 딱 보시면 12운성은 아까 12개 지지가 계속 돌고 돌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12운성도 마찬가지고 그 순환의 시기와 우리한테 유리한 글자의 시기가 둘 다가 상승하는 기운일 때가 굉장히 좋은 때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살 12운성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넘어가셔서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배운 게 12가지. 자, 이제 한자 뜻까지 처음부터 한자가 있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자, 이제 한자를 보시면서 교재에 보면 한자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공부를 더 깊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정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별 정도는 오늘 하고 가시자고요. 자, 일단 좀 그 운에 왔을 때 조금 편안한 운 한번 해볼까요? 쭉 나가 위에는 조금 힘든 글자들이에요. 아까 지살 그나마 괜찮죠? 움직일 수 있고 연살 어때요? 이건 좀 좋죠? 도화살 도화니까 남녀 이성의 애정운이 들어온다. 월살도 달빛 아래니까 조금 뭔가가 불편해요. 망신살 요거 잘 쓰면 좋아요. 요즘같이 나를 어필하는 시대에는 망신살 네, 장성 반한 역마도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있죠. 좋은 기운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풍수 공부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이사는 언제 한 번씩 하는 게 좋냐 여쭤봤을 때 언제일 것 같아요? 10년. 이유는요? 자, 답은 여러 가지니까. 대운에 따라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생각 못 해봤네. 예. 그것도 일리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까지. 그럼 보통은 한 6년? 왜냐면 보통 2년씩, 그죠? 2년이 우리가 자기 집에 사는 거 1가구, 1주택 2년. 뭐 또 2년 하는데 너무 2년마다 옮기기에는 이사비도 좀 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또 오를 시간도 좀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번씩 굴리려면 적어도 한 6년, 8년,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좀 오르고 그리고 기운도 좀 바뀔 때 이사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한 집에서 진짜 막 15년, 20년, 30년 살면 귀신 나온답니다. 귀신이. 왜냐면 이렇게 오래 살면 집안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래된 게 생기죠. 거기 귀신이 붙는데요. 그래서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답니다. 자주 바꿔주면 더 좋고요.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 이 이사를 하는 게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는데 이사는 자주 한다는 건 좋은데 전세만 계속 다니는 분들이 있다. 여기서는 집값 오르는 것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요런 얘기요. 그러면 저렇게 이사는 주로 어떤 때? 역마 또는 지살. 예, 요때가 이사하는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좀 더 아파트 좋은 데로 옮겨 타는 것도 좋고요.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살은 또 12운성에서 목욕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살하고 목욕지하고 같은 의미로 쓴다 하는 말, 비슷하게 본다 하는 말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역마살은 돌아다니는 속성. 화개살은 자, 요거 좀 알아둡시다. 이제 요걸 아까 지금 정리해요. 역마살은 좀 돌아다니는데 화개살은 팔자에 조금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토를 뜻하는 진술, 충미운은 다른 때보다 약간 기운이 다운된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진술충미운은 변화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자의 굴곡을 좀 암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나마 반한살에 해당될 때는 조금 움직일만 한데 그 외에는 진술충미운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진술충미운에 걸렸다. 적극적인 투자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를 지금 모아서 해놓은 겁니다.
자, 또 이거에서는 그 진술충이 다 토잖아요. 네. 그 부동산과 연관됐을 때 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또 있거든요. 네. 진술충이. 그래, 거기에 맞아요. 근데 복합 잘 될 때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 말씀도 진짜 맞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 못 되는 사람은 못 돼. 근데 또 이런 운에서는 대체로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차이를 더 볼게요. 어떤 분은 진수충에서 유리하잖아요. 어떤 분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어떤 분이 유리하다? 원국에서 토균이 좀 기란 기운, 네. 즉 용신일 때.